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전 세계 테크 업계를 뒤흔든 정말 빅딜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11월 3일에 발표된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흔히 AWS라고 부르죠. 이 AWS와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죠. 오픈 AI 간의 파트너십 소식인데요. 계약 규모가 무려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연간에 걸친 전략적 파트너십이고요. 이게 단순히 아마존이 오픈 AI에게 클라우드 서버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그런 차원의 계약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계약 하나가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지형도, 그리고 어쩌면 미래 기술 패권 경쟁 구도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 이벤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그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요. 이 파트너십이 가진 의미가 정말 다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 이 거대한 계약의 표면 아래 숨겨진 전략적 속내, 또 재무적 함의, 기술적 배경, 그리고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38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만요.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전략적인 무게감은 사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겠죠. 이 계약을 단순히 AWS가 큰 고객을 확보했네라거나 오픈 AI가 안정적인 인프라를 얻었구나 하는 식의 좀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이 파트너십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사의 전략적 필요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AI 산업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기반 위에서 이 거래가 가능했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MS를 포함한 경쟁사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재편될 건지, 나아가서 AI 기술의 미래와 산업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폭넓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왜 이 시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 계약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연에 가까운 결정이었는지, 그 배경과 함의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전략적인 관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트너십을 두고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표면적으로는 협력 관계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어떤 생존 전략, 그리고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절박한 목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AWS와 오픈 AI, 이 양쪽 모두에게 이번 파트너십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절실했던 걸까요? 네,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오픈 AI가 지금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이게 뭐냐면요. 바로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기대하는 GPT-5나 그 이상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걸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단순히 많으면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술 개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그냥 필수 전제 조건이었던 거죠. 샘 알트만 CEO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잖아요. 첨단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장은 필연적으로 방대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요구한다고요. 근데 오픈 AI에게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아주 든든한 기술 파트너가 있었죠. 막대한 투자 관계까지 맺고 있었고요.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오히려 오픈 AI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 즉 애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적 종속성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만약 애저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오픈 AI의 핵심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따라서 오픈 AI로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과 동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더 유리한 조건,
예를 들면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최신 기술 접근성 측면에서 더 나은 혜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AWS와의 계약은 바로 이런 다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결정적인 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오픈AI에게는 이게 단순히 컴퓨팅 파워 확보를 넘어서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종의 보험이자 동시에 지렛대 역할도 기대한 거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AWS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AWS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절대적인 리더잖아요. 수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왔는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이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게임의 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클라우드에 비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의 거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등에 업고 애저의 AI 역량을 공격적으로 강화하면서 AWS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법하죠. 클라우드 시장의 미래 성장 동력이 AI 워크로드에서 나올 거다. 이게 점점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AI 분야의 가장 핫한 플레이어인 오픈 AI를 경쟁사에게 거의 빼앗기다시피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건 AWS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구도를 깨고 AI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 AWS에게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대의 주도권 탈환이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AWS도 자체적인 AI 칩,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 같은 거 개방하고 또 아마존 베드럭이라는 AI 모델 플랫폼을 통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왔죠. 하지만 시장의 인식은 여전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오픈 AI 이 조합에 더 쏠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라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AI 기업을 자신들의 핵심 고객이자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나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단순히 오픈AI도 이제 AWS를 쓴다더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AWS가 AI 모델의 훈련, 트레이닝과 추론, 인프런스 양쪽 모두에서 가장 뛰어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클라우드 파트너다. 이런 이미지를 시장과 개발자 커뮤니티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일종의 기술적 증명과 같은 효과를 거둔 셈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게 향후 다른 AI 기업들이나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계약은 AWS의 AI 인프라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AWS가 공들여 구축해온 자체 AI 플랫폼 생태계, 즉 아마존 베드록을 강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록은 AWS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이거든요. 이미 AWS는 베드록을 통해서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모델, 또 메타의 라마 모델,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다락한 선도 AI 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죠. 이미 여러 모델들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번 대규모 파트너십 이전에도 이미 오픈 AI가 공개한 일부 오픈소스 모델들이 베드록 플랫폼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나요? 네, 개발자들이 AWS 환경 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고 있었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이번 계약을 통해 오픈AI의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상업용 파운데이션 모델들까지 AWS의 최적화된 인프라 위에서 대규모로 운영되게 된다면 이건 베드록 플랫폼의 매력도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엄청 넓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AWS라는 단일 창고를 통해서 아마존 자체 모델은 물론이고 엔트로픽, 메타, 그리고 이제 오픈AI의 최첨단 모델까지 거의 모든 주요 AI 모델들을 손쉽게 비교하고 실험하고 실제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AWS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 즉 기술적인 로긴 효과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WS로서는 클라우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미래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그림입니다. 와, 정말 양쪽의 필요와 어떤 전략적 계산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군요. 오픈 AI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인프라 확보에다가 협상력 강화까지, AWS는 AI 시장 리더십 탈환하고 베드록 생태계 강화 및 로긴 효과까지. 아,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돈 이야기, 즉 재무이익 경제적 측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7년간 380억 달러, 연평균으로 따지면 50억 달러가 훌쩍 넘는 와, 진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거래가 크다는 사실 외에 현재 AI 산업의 본질과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 380억 달러라는 숫자는요, 현재 AI, 특히 최첨단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AI 산업이 극도의 자본 집약적, 캐피털 인텐시브 산업으로 변모했다는 현실이죠. 과거의 소프트웨어 산업처럼 뛰어난 아이디어와 소수의 개발자만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수십만 개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운영하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 단위, 아니 수십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군요. 네, 마치 과거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산업처럼 거대한 초기 자본 투자가 시장 진입의 결정적인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AI 선도 기업들 간에는 엔비디아, 즉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확보하느냐를 둘러싼 치열한 컴퓨팅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AI 스타트업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바로 이러한 AI 산업의 냉정한 현실, 즉 자본력이 곧 기술력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점점 더 가혹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아마존, 즉 AWS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재무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겠네요. 단순히 계약 금액 자체도 크지만 그 성격이 향후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라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점이 크죠. 특히 최근 클라우드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수준에서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AI 워크로드라는 확실한 차세대 성장 엔진을 통해 향후 수년간의 매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오픈AI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인 클라우드 사용료뿐만 아니라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AWS로 유치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레퍼런스 효과도 무시 못하죠. 실제로 이 파트너십 발표 직후 아마존의 주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은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자본시장이 이 계약의 재무적 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단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재무적 관점에서 AWS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계약임이 분명합니다. 안정적인 대규모 수익 확보, AI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 강화, 주주 가치 제고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AI 분야 투자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계약을 넘어서 클라우드 기업이 AI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사용 계약과 투자가 연계되는 형태의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소위 순환 거래, 서큘러 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순환 거래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기업이 AI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그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지불되는 방식이죠.
이번 AWS와 오픈AI 계약의 모든 세부 조건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단순히 고객과 공급업체의 관계를 넘어서는 어쩌면 이러한 순환 거래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양사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성공과 성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훨씬 더 강력한 전력적 동맹 관계를 맺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클라우드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훨씬 더 끈끈한 형태의 파트너십일 수 있다는 거죠. 순환 거래 가능성이라.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양사의 이해관계는 훨씬 더 깊게 얽혀 있다고 봐야겠군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파트너십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 이건 결국 기술, 특히 하드웨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아키텍처일 텐데요. 이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단연코 엔비디아 GPU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기술력,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계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AWS가 오픈AI에게 제공하기로 한 인프라의 핵심으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칩인 GB200과 GB300 슈퍼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아, 그 최신 칩들을 들어가는군요. 네, 이 칩들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AI 연산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드웨어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 거대 언어 모델 같은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의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적 리더십과 그 위상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엔비디아 없이는 최첨단 AI 개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정말 엔비디아 영향력이 막강하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AWS와 오픈AI 간의 양자 계약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엔비디아까지 포함된 강력한 삼각동맹, 트라이앵글 얼라이언스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AWS는 엔비디아의 최신, 최고 성능 칩을 경쟁사들보다 먼저 그리고 대규모로 확보함으로써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요. 오픈AI는 이렇게 확보된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AI 모델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AWS와 오픈AI라는 두 거대 고객을 통해 자사 최신 제품의 막대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그야말로 모든 참여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윈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와, 윈윈윈이라. 정말 그러네요. 네, 이 삼각동맹은 앞으로 AI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역할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결정적이군요. 이 AI 경쟁의 이면에는 결국 엔비디아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었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최고의 칩, 즉 GPU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개의 고성능 엔진을 자동차에 그냥 막 쌓아놓는다고 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모델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병목 현상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며 그 성능을 100% 가까이 끌어내는 최적화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능력, 이게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AWS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고성능 하드웨어 확보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죠. 바로 그 지점에서 AWS가 가진 인프라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AWS는 이번 계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아마존 EC2 울트라 서버, 아마존 EC2 엘트라 서버와 같은 맞춤형 하드웨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수십만 개의 GPU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효율적으로 묶어주는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만 주는 게 아니군요. 네, 예를 들어 대규모 AI 모델 훈련 시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GPU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야 하는데요. 이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리거나 지연이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걸 데이터 병목 현상, 데이터 모틀넥이라고 하죠.
AWS는 이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대역폭 저지연 네트워킹 기술, 예를 들면 EFA, Elastic Fabric Adapter 같은 것을 적용하고 GPU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정교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통합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이게 AWS의 핵심 경쟁력인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아키텍처의 정교함과 최적화 수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드웨어 스펙 못지않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과 운영 노하우가 실제 AI 모델의 성능과 개발 효율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AWS는 오랜 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통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드웨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노하우까지. 이야, 이 모든 요소가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의 집약체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AWS와 오픈AI의 파트너십 체결이 기존 시장의 강자들, 특히 오픈AI의 오랜 파트너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쪽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일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파장을 맞는 곳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 플랫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픈AI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거의 독점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봐도 무방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오픈AI의 모델들은 애저 클라우드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AWS와의 대규모 장기 계약은 이러한 기존의 독점적 동맹 관계에 명백한 균열을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픈AI가 공식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전략, 즉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복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시장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멀티클라우드 전략으로 가는 거군요. 네, 당연히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노려왔던 AI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 우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픈AI가 애저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건 아니겠지만 AWS라는 강력한 대안을 확보함으로써 애저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고 향후 모델 개발 및 배포 전략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죠. 동시에 이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오픈AI라는 외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AI 모델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단순히 큰 고객을 경쟁사에게 일부 빼앗겼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이 주도해온 AI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제 생성형 AI 경쟁은 단순히 개별 AI 모델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이 각각 자신들과 손잡은 AI 모델 기업들을 앞세워서 벌이는 일종의 대리전, 프록시워 양상으로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라는 3대 하이퍼스케일러가 AI 패권을 두고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 즉 클라우드 산업 전체의 경쟁 구도와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AI 기술,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단순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유망한 AI 모델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거나 직접 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의 클라우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AI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네요. 그렇죠. 현재 연합구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AWS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오픈AI를 강력한 파트너로 확보했고 기존의 주요 파트너인 엔스로픽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장이 오픈AI와의 깊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구글은 자체 개발한 강력한 모델인 제미나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엔트로픽에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아, 구글도 엔트로피지랑 연결되어 있군요. 복잡하네요. 네, 이런 복잡한 합종 연횡 속에서 이번 AW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은 AWS가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AI 플레이어 중 하나인 오픈AI를 확실한 아군으로 끌어들이면서 AI 워크로드 유치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넘어서 미래 기술 생태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거대 기업들 간의 전략적 수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거대 기업들 간의 물밑 경쟁과 전략적 동맹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양상이네요. 마치 현대판 삼국지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역사적이라고까지 평가받는 AW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 산업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AI는 이제 AWS가 제공하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컴퓨팅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원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이걸 바탕으로 현재의 GPT-4를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언어와 추론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모방하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능가하는 차세대 AI 모델, 예를 들어 GPT-5나 그 이상의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더 똑똑한 챗봇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과학 연구, 신약 개발, 컨텐츠 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춘 AI, 즉 범용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연구 개발까지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AGI까지요? 네. 물론 AGI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번 파트너십이 그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은 분명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결국 자본력을 갖춘 소수의 거대 기업들만이 이 기술 개발 경쟁을 주도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의 과점화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혁신의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AI 기술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단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요구되는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 이건 현실적으로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극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소수의 선도 AI 기업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은 따라가기 힘들죠. 네. 이는 필연적으로 AI 산업 구조가 이들 소수 거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과점적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기술 발전 자체를 가속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신생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GPU 확보 경쟁, 데이터 접근성, 인재 영입 등 모든 면에서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은 스타트업에게는 버거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장 구조의 고착화는 기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혁신의 속도를 늦추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고루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의 가속화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시장 집중화 및 양극화 심화라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AWS와 오픈AI의 이 380억 달러 규모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훨씬 뛰어넘는 AI 시대를 맞아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대 기업들 간의 패권 경쟁과 전략적 합종 연행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약 하나가 향후 수년간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규정하고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며 나아가 AI 산업 생태계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이 파트너십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성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AI 개발에 필수적인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핵심 기술 역량이 이처럼 소수의 특정 거대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만 할까요? 이러한 힘의 집중이 앞으로 AI 기술의 윤리적인 개발 방향 설정, 또 책임감 있는 통제 메커니즘 마련, 그리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어떻게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과 도전 과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차원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